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수요일이고요. 오랜만에 스타 초대석이 있는데 대한민국 3대 아저씨 중에서 요즘 가장 바쁜 스타 아저씨가 초대 손님으로 나올 겁니다. 또 오늘 영화 소식도 있고 연예계 소식도 있고 아주 풍성하게 꾸며놨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스크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긴 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이 좀 덜 춥다 했더니 미세먼지가 또 말썽입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오늘 큰 추위나 눈비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아침 출근길에는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아직 눈이 녹지 않은 곳이 있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현황 먼저 짚어봅니다. 현재 대기 정체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축적돼 있는데요.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서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계속됩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불이 나기 쉬운 환경인데요.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곳곳이 영하권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영하 2.1도, 대전 영하 0.6도, 대구는 0.2도 정도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꽤 오르겠는데요. 서울 7도, 강릉 8도, 광주는 10도 예상됩니다. 네,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굉장히 작은데요. 우리 몸에 바로 침투할 수 있어서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사기범 전 총재 아버지 체포입니다.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가 내려진 전 총재 아버지 전창수가 전남 보성에서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사기 범행 후에 5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과정도 궁금한데요. 네, 성탄절이었던 이틀 전이었는데요. 경찰에 절도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보성군의 한 인력중개사무소 업주가 누군가가 내 휴대전화를 훔쳐갔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는데요. 이후 업주가 또다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무실과 1km 떨어진 편의점에서 휴대전화를 훔쳐간 사람과 인상 차이가 비슷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는데요.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용의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용의자를 붙잡아서 보니까 그 용의자는 나는 훔친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분증을 요구하니까 신분증이 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문조회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전창수사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미 공개 수배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이 현행범으로 붙잡았다고 합니다. 네. 전 청조의 아버지 전창수.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도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2018년 6월 천안에서 목격된 후에 행적이 묘연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전남 여수에서 고깃집 사장 행세를 하면서 딸 전 총재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벌이다 올해 6월 다시 잠적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기 행각도 비슷하다. 이걸 뭐 부전여전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로맨스 스캠 사기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리고요. 이 전창조는 신분 세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신분으로 세탁했느냐? 이게 자기가 사기를 친 사람의 신분으로 세탁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부동산 사업을 했던 동업자이자 사기를 쳤던 이 사람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박모 씨 신분을 도용해서 그동안 생활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창수는 2018년 천안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속여서 박 씨를 속여서 13억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16억 원 규모의 사기를 친 뒤 도주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용해서 이 도피 행각을 이어왔던 건데요. 고깃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고깃집 역시 이 피해자들에게 속여서 빼앗은 돈이었다고요? 네, 그게 아까 제가 로맨스 스캠 사기라고 불리는 거예요. 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 생소해요. 네, 저도 사실 잘 몰라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 우리 소개팅이나 채팅 앱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성을 만난 뒤에 아.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뜯어내는 아. 방식이에요. 아마 해외 토픽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수법으로 한 여성한테 돈을 뜯어냈던 모양인데요. 그 뜯어낸 돈으로 고깃집을 운영을 실제로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코로나19 사태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그 고깃집에 보증금을 빼서 달아나 버렸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이제 사기를 쳤던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수에서 생활해 왔다가 이번에 이제 휴대폰을 훔쳤다가 또 경찰에 붙잡히게 된 겁니다. 경찰은 전 씨를 천안 서북경찰서, 애초에 이제 공개수배를 한 경찰서인데요. 그쪽으로 인계한 뒤에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기 행각 그리고 5년의 도주. 야, 참 이게 뭐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사기범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좀 엄하게 좀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처벌이 좀 약하죠. 네. 네. 자, 다음 이슈 좀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오염수 가리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일본 정부가 자국산 가리비를 한국에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일본 정부의 가리비 수출 그 예상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본 정부가 세운 계획을 보면요. 2025년 수출 목표가 6천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여러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 수출하겠다고 하는 게 전체의 한 6.3%,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75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외에는 또 나머지는 유럽연합이 유럽연합에 수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고요. 그리고 태국, 베트남으로 수출할 계획까지도 같이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팔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인데 우리 네.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는 그냥 계획을 세웠을 뿐이다. 우리 정부는 전혀 수산물을 수입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한 뒤에 안전검사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통과한 수산물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일본 정부가 아무리 가리비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가리비 수출 계획이 실제로 성사가 될 수 있을지 이거는 아직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계획이다. 예, 국민 먹을 거리니까 이건 확실히 해야 되겠죠.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기부한 뒤에 답례품으로 받은 삼겹살이 비계투성이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이게 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도인데요. 아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기부를 주변에 좀 하시는 있더라고요. 분들. 왜냐하면 요즘에 지역 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향이라고 하는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 네. 기부에 따라서 세액공제도 해주고요. 기부 한도가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의 한 30% 이내에서 기부를 받은 지자체에서 답례품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제공한 답례품이 이게 좀 이상하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A씨가 받은 답례품이 삼겹살인데 이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네, 이게 인천 미추홀구에서 한돈 선물 세트 1kg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삼겹살과 목살이 한 500g씩 들어있었다 그래요. 근데 목살은 근데 보통 이제 비계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건 네. 괜찮았다고 하는데 삼겹살은 앞쪽에 들어있는 삼겹살은 괜찮았다고 하는데 그 삼겹살 밑에 깔려 있는 삼겹살이 그 비계투성이었다. 진짜 허였네. 3분의 2 정도가 비계였다. 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상 좋은 취지로 기부를 한 사람한테 답례품으로 준 거잖아요. 예. 근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래도 모자라는데 저렇게 비계가 많은 삼겹살을 보내주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네. 이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인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제 담당자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이렇게 눈속임을 하는 걸 속박이라고 한다고 네. 하는데요. 속박이는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 담당자가 설명을 했다 그래요. 근데 문제가 된 적이 그동안에 없었는데 만약에 답례품 제조회사에 확인해서 반환을 요청하거나 반품을 했더라면 아마 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특산품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답례품을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특산품이 있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도시 지역도 고향사랑 기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기부
답례품을 뭘 만들어야 될지 굉장히 네, 고민에 빠져 있어요. 네. 서울에 있는 자치구도 보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삼겹살을 보내준다거나 네. 이렇게 하는데 그 지자체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러다가 확 식어요, 이러면. 예. 맞아요. 이렇게 좋은 불신이 마음으로 생깁니다. 내가 갔는데 네. 오는 게 신통치 않으면요. 이건 뭐야? 이러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소식 전해드리면서도 이거 나 기부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들이 나 안 할래 이렇게 마음 바꿔먹을까 봐 좀 걱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지자체가 그렇지 않으니까 네. 고향사랑 기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어디가 잘못된 건지 잘 찾아내서 네.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번째 이슈는 11층 다리미 투척입니다. 아파트 고층에서 40대 주민이 다리미를 집 밖으로 던져서 아이고. 야. 검찰에 넘겨줬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리미를 집 밖으로 던지다뇨.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2일 오후 7시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40대 주민이 11층 베란다 밖으로 다리미를 던졌다고 합니다. 어우. 그 아파트 밑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큰일 나죠. 맞았으면은 정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러네.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행인이 있기는 했지만 다리미에 맞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마른 하늘의 다림인데 네. A 씨는 그래서 바로 잡혔습니까? 예, 바로 잡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를 파악해서 용의자를 특정했고요. 추적한 끝에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더 큰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일단 체포가 된 건 다행인데 그런데 예희 씨 대체 왜 다리미를 11층에서 밖으로 던진 거예요? 근데 이 말들을 주민 말 들어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화가 나서 다리미를 던졌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화난 건 화난 거고요.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고 할 뜻이 없었다 하더라도 다칠 수도 있고 숨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일이 이제 현실에서 벌어진 건데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층에서 또 어떤 게 떨어져도 밑에 보행자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붕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주 완산경찰서는 이 주민을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가 나서 다리미를 던지다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네. 일어났고. 아니 근데 요즘에 이렇게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위에서 뭐 던지는 거.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 판단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기도 하고요. 다리미 말고도 닭뼈를 던지는 일도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있었죠. 예, 네. 그거 아실 거예요. 지난 10일 아파트 단지를 지나던 행인이 초등학생이 던진 닭뼈에 맞아서 눈과 코 주위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어우. 입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닭뼈라고 하면 뭐 별거 아니겠지.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던져도 이게 가속도가 붙으면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거든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몰래 치킨을 시켜 먹었다가 들킬까 봐 무서워서 창문 밖으로 닭뼈를 던졌다고 진술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심코 던진 거에 누군가는 맞아서 숨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야 될 것 알려줘야죠.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박스 오피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화 볼 계획이 있습니까? 영화 저는 얼마 전에 봤어요. 네. 그 서울의 봄. 서울의 봄. 영화관 가서 관람을 했고 최근에도 볼만한 영화 꽤 네. 있더라고요. 노량 마지막 해전도 그렇고 또 3일의 휴가 뭐 다 보고 싶은데 좀 고민돼요. 계획을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볼 영화가 많아서 네. 오랜만에 야 극장에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풍성해졌죠. 그렇습니다. 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깜빡한 게 있는데요. 네, 뭘 깜빡했지? 그죠? 수요일 아침을 든든하게 이끌어줄 세 분 소개를 깜빡했습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 전문 기자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 달을 즐겁게 만드는 하루 문화가 있는 날인데요. 가장 먼저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순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트롤 밴드 투게더고요. 4위는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3위는 신차원 짱구는 못 말려 덤부비 초능력 대결전 나라라 수제김밥이고요. 2위는 서울의 봄, 그리고 1위는 노량 죽음의 바다입니다. 짱구는 정말 제목이 기네요. 정말 추웠다가 날이 풀리듯이 우리 극장가, 우리 영화계도 정말 추웠다가 싹 풀렸어요. 네, 맞습니다. 극장가 한파를 깬 영화가 있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 바로 서울의 봄인데요. 제목 따라서 이 간다라고 하죠. 이 영화가 정말 극장가의 봄을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화 서울의 봄은요, 개봉 33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은 모자라서요. 이 1,000만 관객 돌파 하루 만에 영화 범죄도시 3를 제치면서 올해 최고의 흥행작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같은 기록이 대단한 이유가 있는데요. 범죄도시, 아바타 등 이 뭐랄까요, 티켓값이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재미가 보장된 영화를 찾아가는 이런 극장가의 풍속이 생겼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일 영화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 이 2019년도죠. 이 기생충 이후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이 시리즈물이 아닌 단일 영화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극장가에 막 힘이 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혹시 감독판이 개봉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거든요.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김성수 감독이 얘기를 했어요. 이 영화 원래 첫 번째 편집본이 5시간이었대요. 5시간인데 내부 시사회를 했더니 극장판보다 더 재밌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 5시간짜리를 첫 번째 3시간으로 편집을 했고 다시 이제 줄여서 141분 우리가 보는 이 극장판으로 최종 편집이 된 건데 사실 극장판 개봉된다? 저도 기대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너무 재밌어요. 감독판 개봉해주세요. 막 이렇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데 사실요 5시간이다. 2편을 한 편 값에 본다. 게다가 황정민, 정우성이 나온다. 정우성, 황정민이 나온다. 저부터 봅니다. 저거는 우리가 스토리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맞아요. 보는 맛이 있다. 잘 만들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영화는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는요, 바로 장르 불문, 바다가 배경이 되는 영화 3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또 물을 다루는 영화다 보니까요, 또 얼마나 바다를 리얼하게 구현을 했는지, 거기에 구현하는데 얼마나 힘을 썼는지 그걸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영화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장르 불문, 바다가 배경이 되는 영화, 그 첫 번째 영화는요, 임진왜란 발발 후 7년, 정말 조선에서 퇴각하려는 그 왜군들을 완벽하게 섬멸하기 위한 우리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전투를 그린 영화죠. 노량, 죽음의 바다입니다. 네, 노량 죽음의 바다. 이순신 3부작의 마지막 영화고 100분 동안의 해상 전투씬이 정말 압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는요, 이순신 장군의 전투 중 유일한 겨울 그리고 밤 해전을 다룬 영화인데요. 153분이라는 러닝타임입니다. 약 이 중에서 100분이 바다에서 펼쳐지는데 이게 전체 러닝타임 중에 무려 3분의 2가 해양 전투씬에 할애됐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만큼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이기도 한데요. 저도 이 영화 미리 보고 왔었는데 시사회 때 봤는데 해전씬이 정말 손에 땀을 질 정도로 너무너무 잘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여러분 지금 영상 보셨잖아요. 실제 바다에서 촬영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실감나는 해상 전투씬을 만들었기 때문에 와, 우리나라 이제 헐리우드 CG 안 부럽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상 전투씬을 물 없이 바다가 아닌 곳에서 촬영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바다가 아닌 것도 놀라운데 물도 없었다. 그럼 어디서 했느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다. 그 강릉 아이스링크장에서 여기다가 지금 잠깐 보셨나요? 세트장을 만든 거예요. 실제 판옥선 크기의 배도 만들고 뭐 아니면은 그 포 쏟아져 나오는 옆면만 만들기도 하고 앞으로 쫙 밀고 나간다 그럼 앞면 또 이순신 장군이 계신 곳 있잖아요. 거기 이런 식으로 부분을 또 만들기도 하는데 이거 크기는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정말 CG라니요.
김한민 감독이 고민을 했다 그래요. 아, 어떻게 해전을 정말 실감나게 할까? 이게 물에서 한다고 다 실감나진 않는다. 근데 물 없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CG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신 것처럼 저렇게 아이스링크장에 해놓고 이제 촬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대단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무려 그 업체가 25개 업체 그리고 800여 명의 스태프가 달려들어서 이 100분간의 해상 전투씬을 만들었어요. 네. 네. 근데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뭐 해상 전투시 궁금하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게 100분이란 말이죠. 이게 너무 길고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시던데요. 만약 이 같은 질문을 김한민 감독이 들었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영화 중에 이 이순신 장군과 특히나 관련된 영화 중에 해전씬을 제대로 보여준 영화가 없지 않았냐. 이순신 장군의 생각, 리더십을 가장 잘 드러나는 건 해전이다. 이제껏 본 적이 없으니 해전에 포커싱을 맞추자는 게 이 연출할 때 기본적인 생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 김한민 감독을 만나고 왔는데 와, 저는 장군이라고 하면 뭔가 힘, 무력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번 전투씬 정말 외와 명가 이 조선의 지략 대 지략의 싸움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강추드립니다. 예. 아니 그리고 배우들도 영화를 막상 보면 놀랄 것 같아요. 나는 아이스링크에 있는데 영화는 내가 바다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깜짝 놀랐을 것 같고. 이거 관전 포인트는 또 뭐가 있을까요? 해상 전투신 말고 사실 제가 기사도 썼는데 이 해상 전투신 100분은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정말 볼거리 명장면이 많습니다. 우선 하나 소개해드리면 북소리. 영화를 보고 나오면 아직 영화 다 보고 나왔는데도 계속 귓전에 울리는 북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김윤석 배우가 이순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생각을 내가 탁 틀어지고자 했다는데 생각이 뭐냐면 7년이나 이미 됐다. 이번에 완전히 적을 왜군을 섬멸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도망을 치면 열도 앞에까지, 일본 열도 앞에까지 가서 온전한 항복을 받아내서 이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마지막 해전이라는 마음으로 이순신 장군이 노량 임했는데 그걸 그대로 본인이 이제 담지하고 연기를 한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이번이 끝이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북소리인데요. 이제 우리가 막 배 대 배, 지략 대 지략으로 싸우다가 이제 막 이쪽 배 선원들이 저쪽 배로 올라가고 서로 올라가서 흔히 말하는 백병전. 몸 대 몸으로 싸우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전법을 지시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손 놓고 놀고 계신 게 아니라 북을 칩니다. 직접. 북을 치면서 이 독려를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걸 알리는 건데 이걸 갖다 그냥 가짜로 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김윤석 배우가 한 야구의 4번 타자가 풀스윙 하듯이 이거를 한 300번 쳐서 어깨가 정말 빠지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촬영 끝나고도 정말 근육통이고 인터뷰하러 갔는데 아직도 눈이 그냥 충혈돼 있고 너무 힘들어 보이던데 여하튼 이런 또 그 외에도 이순신이 꿈을 꿉니다. 2번.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순신의 예지몽과 현명 영화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에 봄 다음에 어떤 영화를 볼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노량, 네, 죽음의 바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장르 불문 바다가 배경이 되는 영화 그 두 번째 영화는요. 연합군만 7만 5천 명 거기에다가 261척의 함정이 투입된 대규모의 상륙 작전을 그린 영화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This operation could entail many casualties. 야, 인천 상륙작전 그렇죠?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바로 이 해전 장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여기서 이제 먼저 북한군을 이제 인천에 또 방어 기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북한군이 다 공격하는 미사일에다가 거기다가 막 전투기 이걸로도 의학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의 제목이. 근데 인천이 어떻습니까? 조수 간만에 이 차가 크고 거기다가 막 이 수로가 좁아요. 이 난관을 다 뚫고 상륙하는 그 모습에서 이거 영화 보신 관객들이 야 다른 거 몰라도 진짜 상륙작전 그 장면 진짜 끝내줬다. 이렇게 평가하셨죠. 인천 상륙작전 하면 전세를 역전시킨 그 영웅들의 등장. 이게 또 눈여겨볼 만하잖아요. 네, 영화 인천 상륙작전 상영 이후에 대한민국 모두가 알고 있던 바로 이 인천
인천 상륙작전 속에 이 숨은 영웅들에 대한 관심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장사 상륙 작전인데요. 장사 상륙 작전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된 이 작전이었어요. 여기서 장사는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아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섰던 당시의 이분들의 나이, 평균 나이가 17세예요. 아주 어린 학도병들이 나섰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이 학도병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먼저 나섰던 이 작전에 단 2주 동안 훈련이 된 이후에 투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총탄을 정말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이끌었던 유인책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뭐랄까요,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었죠. 장사리 전투도 영화로 나왔잖아요. 그 영화 정말 보면서 맞아요. 정말 저 희생이 너무 안타깝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요. 네, 장르 불문 바다가 배경이 되는 영화 그 세 번째 영화는요. 조선의 옥새를 삼킨 그 귀신고래를 잡기 위해서 해적과 그리고 산적의 자충우돌 모험을 다룬 영화입니다. 바로 해적, 바다로 간 산적입니다.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의 시대적 배경이 고려 말 조선 초기라고 알려졌는데 당시 동양에 해적선이 있었나요? 아니 뭐 상상해보면 있었을 것도 같아요. 고려의 그 병난도에 얼마나 세계에 많은 이 함선들이 들어왔겠습니까? 근데 이 감독이 사전 제작 기간 동안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때 그 조선의 해적선에 관한 자료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 제작 기간의 거의 절반을 들여서 이 해적선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바다에서의 액션인데 이게 전투가 아니잖아요. 해군들의. 이게 뭐가 호쾌한 게 나오려면 이 해적선 모양이 중요한데. 그래서 답을 찾은 게 뭔가 동양과 서양의 중간 그 지점에서 해적선을 찾았고 거기서 우리 또 이제 손예진 씨가 나오잖아요. 바다를 호령하는 최고의 해적. 이 이제 극 중에서 중국의 해적선을 탈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손예진 씨의 배는 중국 정크선을 그 모양을 채용해서 해적선을 디자인했다고 하네요. 해적선의 수조 세트에 정말 공사가 대단했겠어요. 네,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은요, 이 양수리 세트장에서 지어졌는데요. 높이가 무려 9m인 짐벌이 설치가 됐고요. 또 길이가 32m에 달하는 이 초대형 해적선 등 배가 총 3척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수조 세트까지 직접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 현장 이렇게 영상을 보시다시피 수십 명의 스태프가 안전모를 쓰고 용접을 했고요. 철골 구조물을 세우느라 늘 목재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이 여기가 영화 촬영 현장이에요? 아니면 공사 현장이에요? 라고 응담을 할 정도로 늘 이렇게 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는데 요때 이제 명나라의 고려의 국세를 반납했는데 명나라에서 조선의 국세를 새로 주기까지가 요때가 1403년이라서 한 10년 넘게 11년. 우리나라의 국세가 없었다. 요거를 역사적 이제 시점을 딱 감독이 잡아낸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허구를 가미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역사적 사실을 팩트에다가 허구를 가미했으니까 팩션 무비인데, 이제 그래도 해적이라는 이 상상력, 그리고 그러면 그러면 그 국세 우리가 명에서 먼저 받아오면, 아니면 명에서 조선 올 때 내가 가로채면 내가 왕인 거야? 이런 상상을 이제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픽션 무비라고 저는 하고 싶은데요. 아주 호쾌한 해적 액션, 캐리비안의 해적 부럽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은영 씨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누적 기부액 57억 원입니다. 그간 기부한 금액만요. 자그마치 57억 원에 달하는 가수 현 씨가 이번에 첫 루게릭 환자를 위한 전문 요양병원 착공식을 가지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뤘던 그
가져왔던 꿈을 이뤘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아주 오랜 시간 가져왔던 꿈. 그 꿈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유는 전 농구 선수인 박승일 선수의 루게릭병을 접하고 내가 이거 뭔가 이 루게릭 재단을 만들어서 루게릭 요양병원을 내가 세우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는데 오랜 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무려 14년 전에 세웠던 이 꿈을 계획을 드디어 실현해냈습니다. 기부 금액이 57억 원이에요. 와, 이거 상당한 대단하죠. 금액인데 네. 이걸 어떻게 구했을까요? 네, 바로 션 씨가 엔잡러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션 씨는 공연도 하고 있고요. 강연도 하고 있고요. 또 이미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광고도 계속해서 찍을 수 있는 스타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자금 출처를 스스로 직접 밝히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례로 션 씨 2012년부터요. 이 꾸준히 달리기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1m 거리당 1,000원의 기부를 목표로 2023년 이 춘천 마라톤에 참가를 해서 완주를 해냈고요. 또 42.195km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219만 5천만 원을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해서 재단에 기부하는 등 정말 수십억의 금액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모금을 해서 기부를 하고 있는 아주 선한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착한 러닝으로 또 다양한 기부 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가수 션 씨,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한 번 뛰면 4,219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뛰어서 세상에 막 본인이 벌은 돈까지 다 합해서 57억 원 그거 하기도 루게릭 재단 하기도 바쁠 것 같은데 또 이것도 의미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8.15 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거는 또 뭐냐면 요것도 달리기를 해서 돈을 모아서 무언가를 하는 건데 뭘 하는 거냐면 우리 흔히 옛날에 친일이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부자인데 독립운동했던 그 독립유공 후손자들은 가난하다 우리가 현실로 알고 있잖아요. 네. 현 씨가 세상에 여기까지 마음을 썼어요. 그분들한테 살 집을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야. 그래서 최근에 10호, 11호 집을 2채를 또 마련을 해드렸어요. 근데 션 씨가 지금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목표가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어디요? 100호까지 건립하고 싶다. 즉 독립유공자 자손 100가정에게 살 집을 마련해 드리고 싶다. 그래서 또 달리고 계속 달리겠답니다.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네, 션 씨는 이렇게 뭘 하겠다라고 말한 걸 늘 지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00호 집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연예 소식 소개해 주세요. 네, 연예 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요. 마약 퇴치 재단 설립입니다. 바로 마약 혐의로부터 누명을 벗었던 가수 지디 씨죠. 지디 씨가 이번에 마약 퇴치 거기에다가 중독 치료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요. 3억 원까지 기부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설립 배경이 뭘까요? 네, 지디 씨는 이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이 오명을 가지고 형사 입건이 됐는데요. 결국 한 달여 만에 무혐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지디 씨가 알게 된 게 있다고 해요. 한 해 평균 마약 사범이 2만 명에 달한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아주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 중에서 치료 기관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2만 명 중에 500명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네, 뜻밖의 상황에서 마주하게 된 현실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건데요. 앞으로 지디 씨가 설립하게 된 이 마약 퇴치 재단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자, 일단 이제 슬로건을 보면 뭘 하게 될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재단 이름이요. 평화하고 정의를 합했어요. 정의 저스티스에다가 평화 피스 합해서 저스 피스라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슬로건도 요거를 평화를 수호하자, 정의의 사랑, 사랑의 정의 이렇게 정의와 평화를 넣어서 슬로건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전문가가 필요한데 싶어서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 그래서 의료, 보건, 복지, 행정 전문가들을 이렇게 초빙하려고 하고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문위원회 다 꾸려지고 나면 제일 먼저 이 마약 청소년들의 어떤 마약 퇴치, 중독 퇴치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청소는 해야지 지금 이런 방안에 들을 수는 없으니
구석구석 봐야지 미처 몰랐던 곳에서 미안해 하기 전에 먹은 것은 씻어야 하고 놀았던 건 쓸어야 네. 제가 시작에 앞서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재용임 씨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막 설레고 기쁘고 막 그래요? 산에 가려고 등산 장비. 제가 알면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산에 갈 때 정말 사진만 봐도 막 그 행복한 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 스타 초대석에 함께할 분은요. 청소할 때 네. 가장 신나고 재밌고 설레는 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분을 아저씨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일단 소개해 볼게요. 청소의 진심인 연예계 3대 아저씨입니다. 연예계 아저씨 하면 네. 원빈 아저씨 아니에요? 그렇죠. 원빈 아저씨고. 또 어떤 아저씨? 맞습니다. 연예계 3대 아저씨 누가 있는지 일단 사진으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말씀을 주셨던 자타공인 연예계 야. 아저씨죠. 배우 원빈 씨가 있습니다. 웃기지만. 네. 두 번째 연예계 아저씨입니다. 또 요즘에 나의 쓰레기 아저씨로 유명한 배우 김석훈 씨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초대 손님이죠. 저도 이분을 아저씨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평소에 청소에 아주 진심인 아저씨를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연예계 아저씨 브라이언 씨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 반갑습니다. 청소 아저씨 브라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네네. 요즘 뭐 연예계 3대 아저씨 중에 네. 가장 바쁜 예. 청소 아저씨입니다. 그쵸. 브라이언 씨. 네네. 굉장히 바쁜데 하던 사업까지 다 접고 청소에만 올인할 정도로 눈꽃 뜰 새 없이 청소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야, 그래요? 네, 얼마나 맞습니다. 바빠요? 제가 그 전에 이제는 제가 취미로 시작했던 거는 이제는 운동. 네.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크로스핏 체육관을 오픈했다가 네. 꽃도 제가 또 인테리어 관심이 있다 보니까 꽃 사업을 하다가 네. 그거를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는 제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비즈니스보다 사업보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체육관도 문 닫고 꽃집도 문 닫고 그냥 열심히 청소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이제는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연예인 아닌가. 댓글창에도 보면은 우리 요즘 MZ 세대 친구들이 이 사람 가수였어? 이런 댓글들이 더 웃기더라고요. 근데 네. 청소 때문에 굉장히 바빠지셨잖아요. 뭐 자, 청소 하나 운동부터. 때문에 네. 제가 이제는 청소 콘텐츠를 이제는 너튜브 통해 올렸더니 이렇게 뷰어수가 많이 나올 예상도 못했고 대박이죠. 그거 덕분에 이제는 다른 너튜브 또 제가 출연도 했고 그다음에 요즘에 버라이티도 많이 나오고 네. 또 여기 또 좋은 자리에 또 저를 초대해 주신 거 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게 본인의 업이 되면 네. 그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신나죠. 청소를 가지고 또 제2의 붐을 일으키고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네. 언제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청소라는 것도 이게 청소의 과정, 이게 하는 동안에도 행복하긴 하지만 그 끝나고 나서 내가 해낸 거를 딱 봤을 때 그 그렇지. 기분 있잖아요. 호텔보다 더 깔끔하고 호텔보다 더 먼지가 없고 그다음에 소독약을까지 이렇게 뿌리면은 나만의 천국 그런 기분 갖게 되거든요. 집에 있으면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집에 있을 때 스케줄 없을 때는 집에서 나가는 거 별로 그런 일이 없는 게 이렇게 나가면 아시잖아요. 먼지도 많고 또 누구랑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설마 씻고 나왔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 머릿속에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나라 예능에서요 집을 만들어주거나 집을 이제 새로 리모델링 해주는 예능이 있었는데 청소를 해주는 이런 예능 분야는 지금 브라이언 씨가 한국 예능 사상 최초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너튜브 구독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고 실제로 감사합니다. 제 동생은 브라이언 씨 때문에 청소기를 또 샀어요. 아, 진짜요? 진짜 샀어요. 근데 이런 게 가능했었던 게 브라이언 씨가 청소하는 걸 보잖아요. 그냥 청소기 밀고 제작진한테 욕하고 그리고 세탁기 돌리고 소독약 뿌리고 하는데 조회수가 여러분 348만이 나와요. 이거는 남이 청소하는 걸 보면서 내가 막 대리만족이 되는 이런 예능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댓글도 막 찾아봤는데 네.
청소 하나로 이렇게 웃긴 사람은 우리나라의 브라이언밖에 없다. 그리고 또 있는 게 맞아요. 네. 동기부여가 되고 당장 청소하게 만든다라는 댓글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근데 영상 잠깐 보니까 정말 입주 청소 수준인데. 그렇죠, 맞아요. 저도 이사하기 전에 입주 청소하면 요 틈새까지 닦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그건 조금 더 비싸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정도로 하시는데 자 궁금합니다. 청소 아저씨 브라이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팬인 그런 브라이언 씨가 또 나와가지고 제가 아주 사심을 가득 담아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I'm missing you 아니죠. I'm cleansing you.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브라이언의 부티나는 광생활입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리 브라이언 씨의 청소 이야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기대됩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해를 앞두고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대청소거든요. 그렇죠? 다이어트하고 청소는 늘 내일 하는 거거든요. 아, 지금 안 해요. 네. 근데 막상 덤벼서 해놓고 나면 아까 브라이언 씨도 얘기했지만 정말 깔끔한 집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해요. 네, 근데 그거 맞아요. 대단한데. 맞습니다. 사실 이게 청소하기가 마냥 귀찮잖아요. 네. 그런데 이 청소하기가 귀찮을 때 우리 브라이언 씨의 잔소리를 들으면요. 청소를 안 하고는 못 빼깁니다.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싸가지입니다. 싸가지? 네, 브라이언의 부티나는 광생활. 첫 번째 키워드가 싸가지예요. 네, 뭔 보통 소리입니까? 이 싸가지 하면은 그 윤문식 씨의 이런 싸가지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브라이언 씨의 청소 동기부여 잔소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바로 이 명언입니다. 이 싸가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브라이언 씨 영상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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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 하면서 명언을 남기는데요. 바로 이 명언입니다. 더러우면 싸가지 없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 원조 한번 듣고 싶어요. 아, 진짜요? 네, 브라이언 근데 씨 지금 한번. 네. 성대모사도 너무 김조한 씨 같았어요. 예. 그럼 원조로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진짜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더러우면 싸가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데 이게 정말 더러운 게 싸가지 없는 건가?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는 손님도 우리 집에 초대했을 때 이게 누구나 비슷하잖아요. 하우스 파티 할 수 있죠? 네. 집들이 할 때 이렇게 뭔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고 더러우면 그 사람들도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소파에 뭐 흔적이 있어. 그러면 소파 앉기 싫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관리 안 하고 청소 안 하면은 네. 그 손님한테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온 거였어요. 저는. 네, 기본 예의고 이게 손님에 대한 매너다. 그죠, 그죠. 말인데. 기본 매너. 네, 네. 근데 청소와 관련해서 브라이언 씨가 정말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청소 포인트가 있다고 하던데요. 청소 포인트요? 네. 청소 포인트는 되게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중요한 거는 일어나자마자 이불 개는 게 제일 포인트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중요한 거는 포인트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은 저한테 물어본 게 아니 바쁜 과정에 어떻게 그렇게 청소를 하시냐.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한 번 대청소처럼 크게 하시잖아요. 그 이후로 정리만 잘 하시면은 청소 시간이 줄여져요.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네. 실제로 그 올해 브라이언 씨는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타 네. 방송국에서 브라이언 씨의 24시간을 쫓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진짜요? 네,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 그 프로그램에서 만났을 때 네. 실제로 방금 말씀해 주신 걸 지키더라고요. 침대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팍팍 이렇게 해서 맞아요. 정말 호텔 침대처럼 깨끗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고 어머 저분 우리 집에 입주 청소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긴 게 어떤 거요? 침구 청소가 네. 사실은 이게 막 또 다 커버를 벗기고 뭐이 베개 이불 빨래 이게 진짜 번거로워요. 이게 정말 사실 마음 먹어야 되거든요. 못해요. 실제로 얼마에 한 번씩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에 한 번씩 하시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겨울 되면은 이제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2주일에 한 번 기본하고 여름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여름. 왜냐면 여름에는 우리가 땀이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수 커버를 안 쓰시는 분들 은근히 많기 때문에 방수 커버가 없으면은 빨래 더 자주 해야 되고. 왜냐면은 그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런 각질 또는 땀 같은 거는 네. 방수 커버가 없으면은 뭐 구스다운 쓰는 분들 있잖아요. 네. 속 들어가는 거, 속 같은 거. 그것도 땀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세탁 쉽게 못 하거든요. 못해요. 그러니까 방수 커버 써야 되는데
방수 커버까지도 안 쓴다 그러면은 진짜 겉에 있는 이불을 자주 빨아야 돼요. 안 빨면은 냄새도 좀 나거든요. 야, 어떡하죠, 저희 집은? 그러니까요. 빨리 안 하세요? 아니, 하긴 하는데, 네. 여름에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그렇죠, 그렇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매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청소라는 게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네. 내가 정말 혼자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뭐 음료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와인일 수도 있고 저녁이면 와인 한잔 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면서 청소하면 이게 청소가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나의 힐링한 시간을 갖는 것처럼 느껴요. 야, 이야기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를 들을수록 계속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청소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또 정리를 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리만 네. 잘해도 된다. 근데 사실 그 정리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 정리하는 꿀팁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우선 이제는 마음 먹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맞아.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동생들도 형 거 너튜브 보면서 나도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는 작은 거 주죠. 빨리 해라. 멈추지 말고. 그거는 멈추면은 꾸준히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청소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한 번, 1년에 한 번 딱 대청소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대청소를 먼저 시작해서 이게 나중에 정리만 잘 하면 50%를 내가 이제 청소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컬러는 컬러별, 뭐 설거지 할 때도 접시, 그릇 뭐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찾기도 쉽고. 맞아. 네. 카테고리별로 나누고. 카테고리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정말 청소의 진심인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반려견도 함께 생활을 그죠. 그 말이 하시는데 저도 반려견이 있으니까 저렇게 네. 청소하신다는 건 야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죠, 씨? 예, 저는 항상 그렇죠. 우리 반려견 때문에 친구들한테 미안한 게 우리 반려견들이 우리 친구들보다 냄새가 좋아요. 진짜로요. 자, 이 얘기에 제가 너무 뜨끔하네요. 제가 반려견보다도 이렇게 냄새가 좀 더 나는 느낌인데. 네. 예, 우리 정말 이 진심에 대한 그런 네. 물건의 값어치를 사실 매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브라이언 씨는요, 청소에 대한 진심, 제가 봤을 때 이거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키워드, 바로 1억 원 이상입니다. 그때 저희가 방송에서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네. 브라이언 씨 집 한번 보고 이랬잖아요. 네. 청소 용품에만 1억 원을 썼어요, 진짜? 이제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제가 하루 만에 1억 원을 가지고 무슨 매장 가서 청소기 샀다, 뭐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1억 원을 사실은 1억 원 넘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연예계에서 일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산 세제, 뭐 청소 도구 합쳐서 1억 원이 넘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청소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것도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청소 아이템 같은 거는 뭐 투자를 아끼지 않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는 뭐 새로 나온 청소기가 있다면은 우선은 뭐 리뷰도 보고 그다음에 스펙도 보고 세제도 이거 얼마나 좋은지 리뷰 다 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지금은 청소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미국 청소 아저씨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우리 엄마의 성격 조금 닮아가지고 저는 제가 아줌마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 자신. 그렇지. 아줌마의 성격. 네. 아줌마 성격.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꼼꼼하게 찾아보니까 이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제 동생이 실제로 브라이언 씨를 보고 청소기를 사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브라이언 씨가 추천하는 추천템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브라이언 씨가 감탄한 청소 도구템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틈새 걸레입니다. 이 틈새 걸려면은 그러면 그 구석구석 이렇게 닦는 그거예요? 따로 그렇죠. 있어요? 이제는 창문 틈새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틈새 그 걸레 그 청소 도구는 냉장고 밑 침대 밑, 소파 밑 이게 진짜 거의 한 2, 3cm밖에 안 되는 두께에 밑에 보면은 우리가 손도 많이 안 가고 근데 큰 가구는 우리가 또 한 번 냅두면 우리가 몇 년 동안 안 옮기잖아요. 근데 그 틈새 그 청소기 쓰면은 한 번 싹 지나가잖아요. 그게 2년, 3년 동안 모았던 먼지가 한꺼번에 나요. 진짜 사람 머리만큼. 너무 놀라운 거예요. 또 저는 최근에 그것도 썼는데 저도 그거는 약간 게으를 때가 있어요. 딴 거는 이제는 겉으로 보이니까 자주 하지만 틈새 걸레를 이렇게 딱 썼더니 최근에 침대 갔더니 제가 그동안 찾던 속옷이랑 양말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또 우리 막내 강아지가 걔가 요크셔인데 조그매요, 걔가. 걔는 또 유명한 게 모든 걸 내 물건을 찾고 숨겨놔요. 너무 귀엽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거기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틈새 걸레기 그거 쓰는 게
진짜 저는 추천할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브라이언 씨가 첫 번째 벌써 틈새걸레 벌써 신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브라이언 씨가 감탄한 청소 도구템. 두 번째는요, 자석 창문 닫기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침대 밑도 사실 이렇게 뭐 자주 치우진 않지만 창문도 이렇게 닫기가 어려워서 맞아. 이게 닫아본 기억이 잘 없거든요. 이게 속으로는 이제 집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는 부분은 누구나 이렇게 유리세제 뿌리면서 닦잖아요. 네. 근데 창 바깥 쪽에 있잖아요. 네. 거기가 미세먼지, 맞아. 빗물, 뭐 이렇게 세월의 흔적들이 많이 묻잖아요. 근데 거기는 손 닿는 게 되게 귀찮거든요. 맞아. 근데 최근에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서 겉 창문도 닦을 수 있는 기계를 처음에 그때 썼더니 그거를 청소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그건 조금 버리게 됐고 네. 최근에 또 구매를 했더니 그거보다도 지금보다도 더 좋은 거는 이제는 아예 창문 로봇 청소기도 나왔어요. 그래요? 진짜로 대박이에요. 진짜로요? 네. 그 흡입력도 너무 좋으니까요. 이게 또 안전 그 장치가 있기 때문에 뭐 떨어지거나 그런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딱 콘센트만 끼고 하고 세제만 놓으면 이게 자동으로 쭉 하면은 신기하네. 진짜 창문이 새 아파트만큼 겉에도 깔끔해져요. 그 느낌 아세요? 진짜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 좋은 날에 먼지 때문에 날씨는 좋지만 뿌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그 창문 열어야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 얘기. 창문 닦는 순간부터 날씨 좋은 날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 개운함. 여기가 역시 천국이구나 이런 느낌 갖게 돼요. 야, 네. 그런 로봇 청소기가 있다는 거 정말 태어나서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 또 다른 또 신박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어? 브라이언 씨가 감탄한 세 번째 감탄 이 청소템인데요. 세 번째는 여러분 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로봇 청소기입니다. 이거는 뭐 많이들 쓰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새는 많이 쓰기는 쓰시는데 사실은 제가 20대, 30대만이라도 그때까지도 제가 로봇 청소기를 잘 안 썼어요. 내 손으로 해야 확실히 깨끗하다 생각했는데 요즘 것들은 너무 좋아서 지금 현재 로봇 청소기 집에서 2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니 네. 굳이 로봇 청소기를 2대나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는 하나는 로봇 청소기가 물걸레 청소도 되거든요. 근데 물걸레 청소하다가 지나가면서 얘가 살짝 여기 놓쳤다 생각하면은 두 번째 아이가 지나가면서 그걸 닦여지니까 확실히 닦아지고 아니면 바쁜 시간에 내가 이제는 동시에 청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거지 해야 돼. 청소기 돌릴 시간 없어. 그러면은 이 로봇 청소기가 다 앱으로 돼 있거든요. 앱을 딱 켜놓고 지금도 작동할 수 있어요. 앱을 켜놓고 룸별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실에는 로봇 청소기는 거실, 안방 띡 작동하면 되고 그 다음에 주방 쪽에는 주방, 그 다음 게스트룸 띡 하면은 동시에 움직이니까 시간을 반 줄이게 되거든요. 네, 그럼 청소하는 시간도 줄이게 되고 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똑똑하네. 브라이언 씨도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구나. 난 일일이 손으로 다 하는 줄 알았어. 원래는 손으로 했어요. 근데 진짜 제가 또 이제는 라이브 커머스랑 홈쇼핑도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들 제가 다 써보고 만지기도 해보고 저도 리뷰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너무 마음 편하더라고요. 너무 좋고. 근데 맞아. 로봇 청소기 2대 정도로 뭐 청소광, 청소 아저씨 이렇게 불릴 수가 없어요. 네. 청소기가 그럼 집에 총 다 합쳐서는 몇 개나 있어요? 로봇 청소기만 3대고 그냥 청소기 스탠드형 청소기는 4대. 네. 옛날에는 카펫 청소기도 2대까지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카펫 없애면서 그 청소기도 없앴어요. 와, 너무 지금 너무 놀라워요. 가끔씩 신기해요. 왜냐면 저도 그 가정집 있잖아요. 엄마, 아빠, 애들 2명 있는 집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내가 혼자 살면서 내가 굳이 이렇게 필요할까? 대단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제가 들으면 깜짝 놀랄 그런 청소 도구나 아이템이 또 있을까요? 막 약간 구매욕이 알려주세요. 생기는 것 같아요. 벌써. 청소 아이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청소 궁금하네요. 아이템이라기보다도 많은 분들은 저랑 이제 비슷한 사람들, 청소 좋아하는 사람들 이미 알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요즘에 시척기 많이 쓰잖아요.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쓰죠. 근데 식기세척기 쓰면서 빨대 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좋은 게 빨대가 옆으로 누워 있을 때는 안에는 내용물을 안 닦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설거지해도 수세미를 겉에만 닦잖아요. 그쵸. 근데 빨대 안에 닦는 그 수세미 팔려요. 그거를 안에 꾸준히 깨끗하게 닦는 거 중요하죠. 그 좁은 빨대 안을 또 청소하는 소리 또 따로 있다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청소는 거의 안 맡기죠?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가끔 하죠. 바쁠 때는. 근데 저는 누구한테 맡기면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면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성격상 해야죠, 제가. 또 이런 궁금증, 우리 재용 MC의 궁금증을 또 풀기 위해서 저희가 또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브라이언 씨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청소 아주머니입니다. 청소 아주머니? 네, 이 몇 년 전에 바쁜 스케줄 때문에 청소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브라이언 씨 집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브라이언 씨 요청을 듣고 약간 이렇게 약간 깜짝 놀라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연락과 함께 딱 3번 나오고 안 나오셨다라는 전설의 이야기가 이 연예계에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몇 번 있어요. 네, 몇 번이나 했고 어떤 분은 이제 할 게 없 그런 게 있었어요. 한 분은 딱 왔는데 이 집을 2번 청소해봤지만 청소할 게 생각보다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 돈을 가져간다는 게 그 미안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제가 예약을 했는데도 2시간 안 걸리게 청소 다 끝나니까 제가 이미 외출하기 전에 저는 아주머니 오시는 날도 미리 청소기 돌려요. 이불도 개놓고. 네. 왜냐면 저는 약간 내가 깔끔하다는 이미지 있기 때문에 괜히 아줌마도 왔을 때는 이 사람 생각보다 안 깔끔한데 이런 거 있을까 봐 걱정도 방송이 되고. 거짓이네 이럴까? 그렇죠. 그럴까 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아주머니 중에 한 분은 제가 또 바빠가지고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 화장실 청소해주세요. 뭐 청소해주세요. 빨래는 이 세제, 컬러에는 빨래 요 세제, 운동복은 요 세제, 흰색은 요런 세제.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니까 이분도 맹붕인 거예요. 그렇겠어. 뭐라고? 혼자 사는 남자가 이런 걸? 그러면서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 하면서. 아니 지금도 브라이언 씨가 자꾸 기침이 나오는 게 우리 스튜디오 먼지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기침이 나는 거죠? 사실 그 생각 못했는데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 반려견들 때문에 청소 아주머니와 함께하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나보고 야, 넌 미쳤다. 이 생각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왜냐면 이제는 요즘에 그 아주머니 그 청소 업체도 다 앱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앱에다가 뭐 반려견 키우세요? 예스 체크했어요. 왜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는 청소는 내가 하지만 아주머니 우리 집에 왔을 때 제가 이제는 바쁘면은 거의 10시간 이상 제가 집에 못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애기들은 집에 하루 종일 저 없이 그냥 계속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주는 분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그런 날은 내가 외출하고 2시간 후에 아주머니 오시면은 그럼 그래도 3시간 동안 우리 애기들 빈 집에 말고 같이 있어줄 수 있으니까. 맞아. 근데 또 너무 고마운 게 최근 아주머니 말고 전 아주머니가 너무 고마웠던 게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우리 애들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메시지 보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그냥 시간이 남아서 빗질도 하고 뭐 이렇게. 애기들 아니요 목욕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목욕까지 해주는 아주머니 처음 봤거든요. 네. 너무 저는 고맙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우리가 지금 앉아서 계속 청소 얘기만 하고 있고 네네. 요즘 방송도 청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그 물론 청소 광, 청소 아저씨 이렇게 이미지가 굳어지는 거에 대한 뭔가 이런 부담감 이런 거 혹시 없어요? 사실은 저는 그런 부담감까지는 없지만 이게 아저씨라는 표현도 솔직히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어떻게 딱 보면은 나보다 나이 좀 훨씬 많다 생각하면 아저씨라고 표현을 하지만 진짜 20대 초반 10대까지는 나한테 아저씨라고 표현하면은 그 정도는 이해하지. 네. 우리 조카들도 다 20대니까 이제는 아저씨 정도 되죠. 우리 형 딸들. 근데 이제는 30대 정도 되면 나랑 나이 차가 별거 안 나는데 댓글창도 그렇고 대놓고 저 만나면 엘리베이터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청소 아저씨 브라이언 씨 맞죠? 나는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는 내가 당신보다 아저씨 아닌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네. 청소는 괜찮은데 청소 아저씨는 그냥 아저씨라는 조금 그렇다. 표현이 네. 진짜 나보다 나이 차이 한 20년 차이 나면 이해해요. 네. 근데 한 10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무슨 아저씨야 내가. 그건 안 되죠. 그 정도면 형 그것은 오빠지. 아니다. 그렇죠. 청소 오빠, 청소 형. 청소 오빠, 네. 청소야. 그쵸, 예. 그쵸. 그런 식으로 또 불러주면 되겠네요. 네네. 사실 이렇게 청소라는 게 정말 이게 누가 시키지 않고는 절대 시킨다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청소라는 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깨끗하다, 어떻게 보면 좀 결벽이다, 이렇게 또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브라이언 씨를 보면서도 아, 저 친구 정말 청소 잘한다, 혹은 저건 좀 너무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시청자분들 의견이 아주 분분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 의견에 도움을 주실 또 제가 아주 중요한 분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 누가 또 다가오는 또 거? 있어요? 네, 말고? 그럼요. 제가 초대 손님, 또 깜짝 손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우리 브라이언 씨와 굉장히 오래된 분입니다. 한솥밥을 8년이나 먹었던 우리 매니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야, 우리 매니저 긴장하는 게 딱 보이네요. 오늘 굉장히 또 찰랑찰랑하게 하고 오셨어요. 그렇죠. 아마 지금 조금 긴장되실 것 같아요. 아니, 8년 동안이나 이렇게 매니저를 하는 거 보면 브라이언 씨가 성격이 좋은 거예요. 맞아. 얘 성격 까탈스러운 사람 같이 매니저가 못 못 가요, 맞춰요. 못 가요. 청소할 때 바뀌고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어때요? 이게 청소의 진심이에요? 아니면 깔끔히 결벽까지 간 거예요? 처음에는 결벽증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결벽증의 그런 병까지는 아니고 아, 청소에 완전 찐 진심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찐 있어요. 진심. 네. 이거는 매니저님이 정말 브라이언 씨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예계에 또 여러분 청소에 진심인 남자가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 김희철 씨가 있는데요. 김희철 씨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존경하는 연예계 청소 3대 천왕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브라이언, 서장훈, 그리고 노홍철이다. 라고 하는데요. 나름의 또 순위가 있어요. 브라이언 깔끔 지수는 김희철 씨의 딱 30배다라고 하고요. 노홍철 씨는 20배, 그리고 서장훈 씨가 왕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1등 서장훈, 2등 브라이언, 3등 노홍철, 4등 김희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서장훈 형은 아예 사람을 집에 초대 안 하거든요. 그게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초대 안 하게 되면은 그 사람 몸에 있는 먼지도 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예, 그래서 저는 장훈 형이 그런 면에서는 되게 부러워요. 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 세 분은 사실 제가 가까이서 지켜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매체에 많이 나왔고 제가 봤을 때는 브라이언 씨가 단연 최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네, 뭐 깔끔한 뭐 이런. 그렇게 오랜 기간 함께 하셨으면 집에 이제 가실 거 아니에요? 네네. 처음 집에 갔을 때 그렇게 놀랐다면서요? 처음 집에 갔는데 초가 그 캔들이 엄청 많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제가 좀 오늘 점을 보러 온 것 같다고. 너무 많이 켜져 있어서. 근데 이제 루틴이시니까. 그리고 방마다, 그리고 공간마다, 계절마다 이제 다르게 향을 이제 바꾸시고 캔들도 엄청 많이 이제 갖고 계시고. 야, 이게 뭐 연말에 분위기 내려고 켜는 게 아닌 거죠? 그냥 향 때문에. 연말에 켜는 캔들도 따로 있죠. 사실은 저는 시즌마다 캔들도 바꾸고 저는 청소할 때도 켜는 향초가 있고 따로 있고. 네, 따로 있습니다. 예. 근데 또 그 브라이언 씨가 그 상대방한테 약간 냄새가 나면 조금 우울하다 이런 말 그래요? 다운돼요, 예민해요? 완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좋은 향 나는 분들 있잖아요. 네. 향, 저는 이제는 외국에서 왔다 보니까 악수보다 포옹을 많이 해요. 그냥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반가우면 포옹을 많이 하는데 포옹했을 때 좋은 향기가 나면 뭔가 그날 내가 그냥 기분 업되고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면서 대화가 가능해요. 근데 포옹을 했는데 갑자기 꿉꿉한 향이 난다. 땀 냄새 난다. 정수리 냄새 난다. 이런 거 느껴지면은 뭔가 그 사람의 안 좋은 기억이 남고 대화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인상이 나와요. 표정이 관리 안 되고. 네. 그거 홍승란 씨도 평소에 같이 다닐 때 신경 많이 쓰겠네요. 그렇죠. 이분은 이제는 저 때문에 조금 더 관리하시는데 웃긴 거는 우리 매니저님은 옛날에 저랑 처음 일했을 때 샵을 가잖아요. 우리 세팅하러. 근데 우리 매니저님은 가서 차를 주차했는데 꼭 화수가 앞에다가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차 탔는데 나는 차 타자마자 진짜 나랑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는 지나친 행동인데 방귀 낀 줄 알고.
선 넘어.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 계속 그렇게 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방귀 꼈어요? 머리 안 감았죠? 발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그냥 놀리시는구나 생각하고. 그죠. 네. 야,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지 근데 몰랐네요. 지금은 이제 그런 깔끔함에 완전히 동화가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신경을 더 쓰기도 하고 놀리시는 것도 알고 근데 코가 예민하시니까 네. 제가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의자 좀 떨어져 더 앉혀달라고 이거는 제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전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홍승란 씨의 집 컨디션은 어때요? 너무 궁금하다. 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고 근데 원래 정리를 잘 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처음에 일했을 때도 우리 집에 딱 왔을 때 우선은 시간 약속보다 더 일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요하죠. 그 생각까지 했어요. 아, 이분은 친구가 없구나. 너무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너무 일찍 오니까 보통 매니저들은 옛날에는 몇 시까지 갈게 뭐 아침 8시까지 갈게요 형 하면은 그러면 진짜 7시 55분에 와요. 근데 우리 매니저는 8시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7시에 문자가 와요. 저 지하 주차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찍 왔지? 그럼 뭔가 내가 마음 급해져 또. 안 늦었는데도 괜히 늦은 느낌 나고. 맞아. 그다음에 차 타면은 뭔가 컵홀더에 물이 있지. 뭐가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저는 그때는 이제는 서로 대해서 그 청결대에서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매니저 나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람이구나. 홍승란 씨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3시요. 이렇다니까. 아니, 긴장도 많이 하시고. 정말 더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이 한기도 지금 저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새 양말도 가지고 다니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집 촬영이 되게 많이 또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서울에서 내려가고 하면은 또 운전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땀이 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새 양말 갖고 다니면서 집에 들어갔을 때 또 냄새 나시면 또 이제 신경 쓰이시니까 이제 갈아 신고. 저는 얘기 듣다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핸드크림 발랐거든요. 네. 맡아봤어요. 냄새가 나나 안 나나.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시 뭐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근데 진짜 이렇게 잘 청소하신 분 옆에 있으면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압박이 되거나 그러진 않죠? 네. 압박이 되진 않고요. 계속 네. 배우고 있어요. 계속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너무 이제 선한 영향력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집에 로봇 청소기 있어요? 아마 사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 사실은 오늘 우리 매니저님 생일이에요. 근데 항상 마침 그 생일 때 새로운 핸드폰 사주려고 하는데 항상 본인이 좋아하는 핸드폰은 1월 달에 나오니까 다음 달 사주기랬는데 로봇 청소 언제 산다고 했어요? 아니 3개 있으니까 하나 주면 되겠구나. 저는 그게 3개 있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제가 내년쯤 되면 전원주택을 이사 가거든요. 근데 전원주택은 이제 1층, 지하 1층, 2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로봇 청소기는 계단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3층마다 하나씩 필요하니까 이거는 너무 그게 문제 난 못 주겠다. 못 주겠다. 박스에서도 안 풀고 그냥 그대로 제가 못 쓰겠다. 그런데 제가 언급한 앞서 이 세 분, 그러니까 연예계 청소 대왕으로 불리는 서장훈 씨, 그리고 브라이언 씨, 그리고 노홍철 씨의 공통점이 바로 미혼이라는 점인데요. 네. 브라이언 씨는 비혼에 오히려 더 가깝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 개인적인 궁금증이 네. 있는 게 만약에 결혼을 하셨는데 아내분이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브라이언 씨보다 청소를 웬만하면 못할 거거든요. 그럴 것 같네. 감수하실 자신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해요. 근데 이제는 우선 첫 번째는 이제는 서장훈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노홍철 씨도 우리가 깔끔하지만 그 깔끔함의 방식이 틀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장훈 형은 아무도 우리 집에 못 드린다. 그 정도야. 출입 금지 그거잖아요. 출입 금지. 근데 홍철이 형은 이제는 손님들 불러놓고 나서 불편하게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혼자는 안 돼요. 그래요? 저는 오히려 좀 더 편해요. 저는 이제는 파티는 즐겨라. 우리 집에서는 편히 쉬라. 네. 가고 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음악을 내가 듣고 싶은 거 틀고 캔들 켜고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청소하면서 나만의 시간 갖는 거지. 그렇구나. 다르다. 그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는 나중에 결혼한다면 이게 아내가 저보다 조금 덜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원래 깨끗한 사람끼리도 이렇게 너무 그 정리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뭐 꽃 화분 여긴 꼭 가야 된다. 아니야.
아는 이쪽 가든다. 그럼 거기서 트러블 생기고 다툼 나거든요. 네. 싸우기도 하고. 그건 저는 차라리 나보다 깔끔한 거는 오케이 좋지만 네. 정리는 내가 할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너무 좋은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에 너무 해당이 되는데. 아니 더 듣고 싶은데 오늘 어이. 방송 시간 때문에 우리 계획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요? 브라이언 씨. 네. 앞으로 아직 계획. 대본 많은데 왜? 네. 우선 이제는 내년이면 저도 이제는 새 집을 이사 가고 근데 이사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연예인들, 인플루언서 분들 집에 가면서 저는 이제 청소나 청소 팁, 정리 팁 같은 것도 많이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나 저한테 DM 보내주시고 저는 또 다 그 일일이 다 체크하거든요. 네, 그럼 물어보고 어떤 세제 쓰세요? 청소할 때 뭐가 좋아요? 이렇게 다 우리 팬분들한테 일일이 다 보내주긴 하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청소는 잊지 마시고 진짜 2024년도에는 진짜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네. 계획도 청소였습니다. 브라이언 씨와 홍승란 매니저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풀려서 어제 저녁에는 산책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산책 마스크 쓰고 하셨어요? 그냥 했는데. 안 됩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날이 풀리면서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반드시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